천석군의 심리, 만석군의 심리를 얘기할 때 뭔 얘기를 많이 합니까? 천석군은 1000가지의 근심을 갖고 있고 만석군은 10,000가지의 근심을 가지고 있다. 속담이 아닌가요? 맞습니다. 자, 누구나 다 아는 속담인데 갑자기 또 뭐 처음 듣는 것처럼 그러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저보고. 천석은 1000가지 근심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만석은 10,000가지 근심이 존재한다고 이렇게 우리가 했습니다. 이게 틀리냐? 맞다는 거죠. 그런데 꼭 우리가 1000, 만 이렇게 숫자로 논했다 해서 꼭 1000이 있어야 1000개를 근심하고 이렇게 아니라 그만큼 많은 뭐를 경제적인 것, 우리가 경제적인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경제적 가치를 얘기합니다. 이 경제적 가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근심이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경제적 가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즉 가치 추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러면 경제적 가치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있어요? 관계적 가치도 있거든요. 관계적 가치 아시죠? 사회적인 지위, 명예 관련되는,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근심이 많아집니다. 또 마찬가지로 뭐가 있습니까? 사회적 가치. 사회적 가치 아시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사회적으로 정말 내가 뭔가 도움이 되고 뭔가 사회적으로 이익되는, 그래서 나 하나를 희생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혜택을 누려가고 이렇게 되는 것에 굉장히 큰 행복을 느끼는 게 바로 사회적 가치입니다. 자,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도 근심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참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이건 뭡니까? 자아실현 중에 가치 추구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다 보면 오늘 먹고 사는 게 바빠 라는 사람한테 천석군은 1000가지 심리, 만석군은 10,000가지 심리, 근심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뭐 어떻게 돼요? 근심은 관심 없고, 그래 내가 오늘 하루라도 좋으니까 천석군 아니면 만석군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하나요? 저기 난리가 났어. 야, 저 정도 돈 내가 한번 있어봤으면 원이 없겠다. 그 다음에 뭐 어떤 특정한 권력이라든가 사회적 지위라든가 이런 게 야, 내가 다른 거 저거 한 번만 해보면 원이 없겠다. 우리 그런 얘기 안 하나요? 왜? 없다는 얘기야, 나한테는. 그거를 꿈꾸고 그거를 해볼 만한 지금 여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오늘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천석 만석 얘기하면 그 사람이 더 웃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어쨌든 우리는 천석군은 1000가지 근심과 만석군은 10,000가지 근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치 추구에 대한 것이 크고 많으면 많을수록 근심이 많아집니다. 왜? 근심이라는 게 뭡니까? 스트레스와 상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남자의 근심은 뭡니까? 근심이라는 거. 미래적인 거, 자기 자신의 미래, 행복에 관련되는 거, 내가 추구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 요건 어떻게 가야 되고, 요런 거는 어떻게, 하나 해결하면 또 하나 문제, 또 하나, 계속 생기게 돼 있거든요. 결국은 내 스트레스와, 그 다음에 내 상처를 의미하는 거면 내 거거든요. 왜? 내가 추구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스트레스와 상처가 굉장히 많아진다라는 그런 뜻으로 천석군은 1000가지의 근심을, 만석군은 10,000가지의 근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문제는 여기까지는 뭐라 안 합니다. 자, 여기에서 스트레스와 상처에 관련되는 힐링 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게 되면, 힐링 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트레스와 상처가 많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힘들겠죠. 그러면 이거를 보상받으려고 하는 심리가 작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뭘 가지고 있습니까? 이 가치를 가지고서, 요 가치 추구됐던 내가 지금 이루는 가치가 있어요. 요 가치를 가지고서 요 가치를 이용을 합니다. 내 거니까. 요거를 이용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갑니다. 자기 만족. 그래서 뭐를 합니까? 돈 가지는 사람은 쓰는 재미에 들어가야. 버는 만큼, 예를 들어 천석군이야? 그럼 그 중에 500석은 뭐를 합니까?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남들은 관심 없어요. 쓰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뭡니까? 소비 향락에 관련되는 이 물건 사는 거, 쇼핑하는 거, 뭐 하는 거, 남들한테 뽀대는 거, 이게 다 왜 합니까? 그게 바로 뭘 가냐면 자기 만족을 위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거를 뭐를 이용을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이용을 해서 자기 만족을 가져갑니다. 이때 천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즉 내가 이루는 이 가치 추구의 크기보다 더 많이
더 많이 소비를 하면 어떻게 되니까요? 예를 들어 천석에 있는 사람이 만석이 되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뭐가 들어와야 충족이 될까요? 만석의 소비를 해야 돼요. 만석의 소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가치를 이용을 해서 자기 만족을 해 나가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거를 자기 만족을 위해서 쓰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순간에 돌려막기도 안 되면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죠. 왜? 자기 만족 추구하다 문제 생기는 거거든요. 자, 이게 또 하나의 이제 자기 만족을 위해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만 무너져요? 자기가 무너져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가는 거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이 가치를 이용을 해서 요 가치를 이용해서 타인에게 고통, 피해를 주는 재미에 살아요. 요 자기 가치를 이용을 해서 타인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저 사람이 힘들어. 그러면 상대적으로 누가 좋아져요? 내가 좋아져요. 사천이 땅 사면 배 아프다 심리도 나중에 나오겠지만 그게 왜 나오는지를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야. 여러분들이 힘들다 그러면은 옆에서 말합니다. 얼마나 힘드냐. 난 너희 힘든 거 충분히 이해한다. 돌아서면 내 힘든 건 별게 아니에요. 왜 안 해본 사람들처럼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다 고통스럽고 아프면 편안하게 사는 사람 보면 너무 행복해 보여요. 돌아서면 배 아파요. 돌아버리겠는 거예요. 경험 안 한 사람들처럼 그러세요. 내 친구들은 뭐 이렇게 해서 대충 뭐 이렇게 가고 있는데 잘 가고 있는데 나는 맨날 힘들어가지고 집에서 엉엉 울고 있어. 친구들 만나자 그러면 친구들 만나지겠어요? 왜? 그 친구 만나면 앞에 있을 때는 웃어야 되잖아요. 나한테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리고 뭘 해야 됩니까? 집에 와서 더 크게 울어야 돼요. 더 아파요. 그런데 우리 눈에는 그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뭘 가냐면 한 명은 가치를 이용해서 자기 만족을 가는 사람이 있고 한 명은 가치를 이용해서 타인에게 고통을 주고 피해하는데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자, 이 둘 중에 하나로 가게 됩니다. 심리가 아주 간단해요. 뭐가 없으면 자기 자신에 관련되는 이 스트레스와 상처. 분명한 건 같이 추구하는 크기만큼 그 스트레스와 상처가 존재합니다. 존재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게 힐링 체계, 치유 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게 되면 무조건 일로 갑니다. 둘 중에 하나로. 그래서 우리가 길거리 가다 보거나 뭐 하면 지나가는데 보면은 저는 몰라요. 왜? 그런 거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근데 옆에서 얘기해준다. 저게 얼마짜리인 줄 아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되게 얼만데? 여기다가 차 한 대를 들고 다닌대요. 차 한 대를 들고 다니는데 그러면은 뭔 생각이 들어요? 제 눈에는 그 사람을 다시 봐요. 뭐가 보여야 돼요? 이 사람이 이 자기 가치를 이용을 해서 이게 자기 걸지 남의 것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 크기만큼을 자기 만족을 위해서 저렇게 들고 다니는구나. 그러면 만약에 여자면 진짜 장난 아니겠구나. 왜? 그 크기만큼 가거든요. 그런데 그게 남자면 남자들도 있어요. 있어요. 왜? 아주 시계 하나도 이런 거 여기다 몰고 가는 거예요? 벤츠 한 대를 여기다 들고 다니는 거예요. 저도 자랑하고 있어요. 한 10만 원 가나? 저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이 크기가 얼마나 할지를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뭐가 없어요? 그 사람한테 뭐가 없습니까? 이 체계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 어디 가고 있을 것 같아요? 인간관계가 어떨 것 같아요? 이 사람 인간관계는 어떨 것 같아요? 가면 삐져요. 그 크기만큼. 그래서 우리는 그게 눈에 휙 들어오는 거예요. 심리가 그렇게 작용하고 있거든요. 본인들은 그걸 몰라요. 왜? 내가 내 만족을 느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내 행복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 스트레스와 상처에서 벗어나서 내가 편안해지고자 하는 심리가 바로 자기 만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 문제가 발생되는데 결국은 자기 행복을 추구하다 보니까 자기 만족을 하든가 아니면은 그 크기만큼 타인이 고통을 받는 걸 보면 희열을 느껴요. 막 재밌어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을 조심해야 되나요? 여러분들한테 극도로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2번이 2번.
여러분들한테 직접적인 피해가 와요. 근데 1번은 자기가 피해를 입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렇게 썩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게 해석이 딱 내려가는 거예요. 심리가 그렇게 작용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천석군의 심리와 만석군의 심리라는 게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천석군, 만석군 참 좋아요. 그런데 이걸로 인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을 딱 보게 되면 그 사람이 가는 상태에 이 행복이라는가 인간답게 살아가는 게 결국은 자기 만족을 하기 위해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타인을 피해를 입혀서 살아가느냐가 결정이 나는 거예요. 중요한 건 타인의 행복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여기는 타인의 행복은 관심도 없어요. 관심 1도 없어요. 그리고 이것이 타인의 행복에 관심 없는 게 자기 행복이라 그래요. 여기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뭡니까? 자기 만족을 가다 보니까 나 행복해. 진짜 자기는 행복하다 그런다니까요. 그런데 행복하다? 만족이라는 것은 끝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추구에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자기 행복을 잘 못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요. 대체적으로 허해요. 여기는 자기 행복해요. 왜? 여기는 바로 즉각 반응 나오거든요. 즉각 반응이 나오니까 그거 자체가 계속 들어오니까 마치 자기가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여기는 자기가 행복하다 그래요. 아주 행복하다. 벌 것도 없어요. 뭐를 합니까? 타인들한테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는 자기 만족을 가는 사람은 자기가 행복한지 안 한지를 잘 몰라. 대체적으로 편하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편하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타인의 행복은 관심이 없어요. 여기는 타인의 행복이 행복하냐 안 행복하냐 이거 있죠. 왜? 이거에 관련되는 걸 그거 자체가 타인의 행복에 관련되는 게 관심이 없다가 아니라 타인이 행복한 꼬라지를 못 봐요. 너 행복한 거 있으면 그거 뽀개버려야 돼요. 그런데 여기는 타인의 행복에 관련되는 게 이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타인이 행복한 건 행복한 관심이 없어요. 저 사람 행복해? 난 저보다 더 행복하면 돼.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왜? 내가 만족되면 되니까. 근데 여기는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심리다 보니까 걔 행복한 거 뽀개놔야 돼요. 그래야 내가 행복해져요. 그래서 요런 사람들 옆에는 행복한 척 했다간 큰일 나요. 집이 개박살나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나 돈 좀 있다고 자랑질 했다간 큰일 나요. 그 돈 다 날래요. 이게 요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은 자기 만족을 향해서 가다 보니까 그냥 지가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행복하다. 그래 난 걔보다 더 편하면 되지 뭐.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나는 여기다가 특정한 자동차를 지칭해서 그렇지만 5천만 원짜리 한 대를 달고 다니고 있는데 쟤는 1억짜리를 달고 다니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면 돼요? 1억짜리 사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렇게 된다니까. 그런데 요 밑에 있는 사람은 그거 못 견뎌요. 가져다가 짝퉁으로 딱 바꿔놓고 별짓을 다 해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굉장히 순화된 용어로 쓰고 있는 겁니다. 제가 좀 많이 변했어요. 옛날에는 욕 막 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순화된 용어로 쓰고 있는 겁니다. 이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타인에 관련되어 있는 자기 만족, 타인과 비교를 해서 자기 충족 요건을 찾아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항상 볼 때는 천석군이다 만석군이다, 즉 가치 추구가 높다, 경제적으로, 그 다음에 또는 사회적으로, 명예적으로, 권력적으로, 그 다음에 또는 정말 여러분들이 볼 때는 정말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이 심리를 갖고 가게 되는데, 이게 가치 추구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이 심리는 둘 중에 하나로 가게 됩니다. 그럼 이거 안 가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거 안 가려면 힐링 체계를 만들어야 돼요. 이거만 만들면 여기로 안 갑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거를 만들려고 들지 않고 자기 만족도는, 왜? 자기가 느끼는 거는 자기가 행복하다고 느끼거든요. 여기도 자기가 행복하다고 느껴요. 그런데 행복하다고 자기가 느끼는 것을 가지고서 타인들이 고통을 입게 하느냐, 아니면 내가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본인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와 상처는 점점 커질 거고, 이게 커질 테니까 점점 커져가게 되고, 커지면 커질수록 이거는 점점 강화가 돼 간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두고 그거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이 사람이 이 살아오면서 인간관계가, 그리고 살아오면서 이 만들어지는 이 형태가 어떻게 작용되고 있구나, 저 사람이랑 사는 사람은 어떨까 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랑 사는 사람은 진짜 불쌍한 사람이죠. 여러분이 봐도
너무너무 슬프지 않을까요? 내 아이가 저런 사람과 만날까봐 걱정되지 않으세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눈에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런 눈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거죠. 안 그러면 내가 피해를 입어요. 내가 고통을 받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에게 늘 얘기를 하면 나를 봐라, 나. 자꾸 타인과 비교하려고 하지 마라. 심리는 타인과 비교하면 안 돼요. 다 다르니까. 이 심리는 다 달라요. 그러나 작용하는 마음은 같거든요. 그래서 자꾸 타인에게 뭔가를 우리가 배우자, 내 아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내 가족, 누구, 자꾸 타인과 연결시키게 되면 내가 감당이 안 돼요. 그게 힐링하지 못하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 나를 안정시켜 놓고 난 다음에 타인을 볼 줄 아는 그게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가장 중요한 원리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상처가 있다면 일단 내 상처부터 힐링하고 힐링 체계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뭘 해도 늦지 않다라는 말을 계속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